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야가 지금 대표 회담을 앞두고 비서실장들이 사전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25일 있을 한동훈, 이재명 이 대표 회담을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또 논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은 부분, 최재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이제 종결을 지었다. 무혐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 청탁이 있었느냐? 청탁이 있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가방은 고맙다는 표시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최재형이 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일 대검찰청에 이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이 주식 거래,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또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재명과의 대표 회담을 놓고 의제가 제한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의제를 놓고 의논할 수 있다. 형식을 놓고 전 국민 생중계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냐. 생중계하는 것이. 한동훈에게도 좋겠지만 이재명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죠. 아무리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도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은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리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줄줄이 방송에 나와서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유죄라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 대선 주자로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위 재판부를 겁박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방어에 나서지 않느냐, 이 반격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이건 사법부 독립 침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논평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즉각 그때 지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장동혁 수석이 좀 이런 일을 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다 할 수도 없고 한동훈이 또 직접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한동훈 대표의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수석 최고위원 등입니다. 대변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 이 타이밍, 시간, 적절한 시간 이런 것들을 빨리 주변에서 캐치를 해서 대변인이 빨리 대변인 논평으로 나가든지 최고위원들이 방어를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이 그런 결정을 좀 옆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이 오늘 답변은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측에서 생중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불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재명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표 회담을 생중계한 적도 없고 그게 이 대선 후보 토론회처럼 토론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고정관념을 깨면 됩니다.
비공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정치 개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다른 부분,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일단 시켜야 합니다. 또 특검이라든지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민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대로 있겠지만 합의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국민 생중계가 좋을 겁니다. 한동훈 말처럼. 한동훈도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좀 오르고 한동훈은 좀 내립니다. 이재명은 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은 역시 당 내에서 반한동훈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좀 내릴 겁니다.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게 정치 개혁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습관에 젖으면 비공개가 뭐가 좋아서 비공개입니까? 물론 여야 대표가 비공개로 정말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전 비서실장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뭐 언제든지 전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야 대표회담 국민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합의가 되고 이런 것은 합의할 수가 없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가방은 이게 최재형의 말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청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법에 안 되는 게 무슨 뭐 청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최재형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최재형은 또 이야기합니다. 선물로 갖다 준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한 것이다. 취재를 하면서 선물로 준 것이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 걸리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윤 대통령이 이 배우자가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최재형 뭐 말이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최재형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카, 그러니까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좀 기분 나쁘다라고 했는데 이 제3의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곧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두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부분이 있고 가방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방 부분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원석이 뭐 화를 내고 감찰 지시를 했는데 이원석이 그건 좀 과잉 반응을 한 겁니다. 이원석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3지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주가 조작 이 부분이나 이 가방 부분 질질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이 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김정숙에 대한 수사, 국민적인 불신, 논란을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선거도 끝났습니다. 이젠 검찰이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중앙지검에서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뭐 수사심의위 이런 것을 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은 뭐 어떤 조사를 뭐 어떻게 해도 이건 소위 법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것은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도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12년 전의 일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9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주범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2심 판결 중입니다. 곧 이것도 2심 판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건 종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맞고요. 이걸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법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주가 조작입니다. 문제는. 이게 주가 조작을 놓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합니다. 퇴임하고 난 이후에 종결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를 하고 이것도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을 할 거면 무혐의 종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 이 수사를 지휘하는 꼴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사실은 검찰총장을 이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사 지휘권에서 당시에 추미애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종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를 할 거면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방 부분은 무혐의, 이 주가 조작 부분은 기소를 한다면 이렇게 검찰 조사가 종결이 되면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비난할 건 비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 특검 이야기도 이제 사실은 뭐 정치 공세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지금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한동훈에 대한 특검 모든 걸 묶어서 이번 25일 그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재명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따져볼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은 법리에 따른 것일 것이다. 대표회담을 놓고 의제를 제안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의제 제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 국정 정상화입니다. 의제 제안하지 말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하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있다. 그럼 사전에 다 하면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걸 그걸 가려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말입니다. 국민들 앞에 생중계하는 게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좋은 것 아니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아마 맞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상식에 맞게 정리해 가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지지가 많이 모여야 합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